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치료에 사용되는 다사티닙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사티닙은 이메티닙 이후에 개발된 약이고, 그래서 이메티닙 1세대에 비해서 이 다사티닙을 2세대 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2세대 약제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다사티닙은 몇 가지 특수한 이유 때문에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은 상품명으로는 땡땡땡땡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 자체가 일단 장점이 있다면은 하루에 한 번 먹고, 보통 초기 용량, 만성기에서 사용하는 용량이 100mg이기 때문에 이 100mg 한 알짜리를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시점이 식사 전이냐, 식사 후냐, 식사 중간이냐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침에 먹어도 되고 저녁에 먹어도 되고 하루에 일정한 시기만 지켜서 먹으면 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젊고 사회적인 활동이 많으신 그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많이 투여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만성기에서는 100mg을 하루 한 번, 가속기나 급성기에서는 140mg을 하루 한 번 투여하는데, 이 형태가 이제 100mg짜리, 80mg짜리, 그다음에 50mg짜리, 20mg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가속기나 급성기에서는 140mg이면 100mg짜리 하나에다가 20mg짜리 두 개를 같이 투여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준에 보면은 만성기에서 처음 1차 치료로 사용하는 건 보험이 되는데, 가속기나 급성기에서는 이 다사티닙을 1차 치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속기나 급성기로 진단된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보험이 급여가 되고 있는 이메티닙을 먼저 사용하시다가 이메티닙에 잘 듣지 않거나, 또는 이메티닙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즉 불내약성인 경우에 다사티닙을 2차 약으로 변경을 해서 140mg으로 투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다사티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한 번을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중 아무 때나 복용하셔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티닙과는 달리 부작용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좀 덜합니다. 이메티닙의 경우는 이제 부작용으로 되게 메스꺼움, 구토, 그다음에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 발진, 근육통, 되게 이런 종류의 부작용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 다사티닙의 경우에는 물론 부종이 올 수는 있고 피부 발진이 올 수는 있는데, 되게 이메티닙에서 오는 정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메티닙이 부종이 보통 한 4~50%의 환자분에서 생긴다면은, 되게 다사티닙의 경우는 부종이 오는 분들은 뭐 10% 전후로 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부 발진도 이 이메티닙이 보통 5~60%의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는데, 이 다사티닙의 경우는 피부 발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다사티닙은 아주 독특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흉막 삼출 그리고 심낭 삼출이라는 물이 고이는 부작용들이 잘 생깁니다. 폐에는 이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흉막이라는 얇은 막에서 폐가 감싸져 있고, 이 폐와 흉막 사이의 공간을 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흉강, 이 흉막 안쪽으로 이제 물이 고이면서 폐가 물에 잠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일단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다,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슴이 아픈 흉통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을 쓰시는 도중에 어느 시기라도 이렇게 호흡곤란, 기침, 흉통이 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물이 찼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심장도 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것을 심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낭 안쪽으로도 역시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물이 찰 경우에도 호흡곤란이나 기침 또는 흉통이 올 수가 있어서 대개 이 두 가지 부작용, 즉 흉막 삼출, 심낭 삼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의 부작용의 증상들은 대부분 비슷하고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심장 초음파를 해봐서 흉막이나 심낭에 물이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우리가 증상이나 물이 찬 정도를 보고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증상이 가볍고 물이 찬 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럴 때는 보통 이뇨제 정도를 쓰면서 우리가 물을 빼는 정도로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뇨제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까지 같이 써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약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좀 줄여봅니다. 약을 줄이면은 되게 물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물이 좀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이 찬 높이가 절반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한 보통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로만 물이 차 있다고 하면은 되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물이 있는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서 약을 줄여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계속 차고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면은 그때는 불내약성으로 해서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꿀 수가 있겠죠. 또 흔치는 않은 부작용인데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 이 폐동맥 고혈압도 빈도가 한 5% 정도에서 많이는 10%까지 나타나는데 이 폐로 가는 혈관에는 폐 쪽으로 피가 들어가는 동맥이 있고 폐에서부터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있어서 이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이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것은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이 아주 독특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증상이 생겼을 때는 역시 이 가슴이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심이 갈 때는 심장 초음파를 해서 이 폐동맥의 압력을 초음파로 재는 게 있는데 이걸로 압력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역시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혈압약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되게 폐혈관이 이제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폐동맥을 늘어나게 해서 압력을 낮추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거기에 많이 사용하는 약이 이제 비아그라라는 약제인데 이 비아그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개발한 취지는 이렇게 혈압이 높을 때 혈압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했던 약이고 특히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게 알려져 있어서 비아그라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폐동맥 고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은 조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약제를 낮추기도 하고요. 만약에 약제를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도저히 듣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약제를 중단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 불내약성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사티닙이라는 약이 부종이나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되기는 심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가볍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부종이 있고 피부 발진이 있다면은 부종 자체에는 이뇨제를 사용할 수 있고 피부 발진이 있다면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면서 계속 투여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셀은 이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투여하고 난 이후에 보통 3개월, 많이는 6개월까지는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혈액 검사를 잘 보면서 약을 조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증상들이 6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경우 드물게는 이러한 백혈구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물론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병이 나빠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골수 검사를 다시 해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골수의 모세포가 혹시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 만약 이러한 소견이 없다 단순히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는
이제 약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는 이런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된 게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약제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갈 때는 이제 혈소판 수혈을 하거나 이런 몇 가지 특수한 조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사티닙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젊은 분들이 복용하기 편하고, 따라서 이 젊은 분들이 특히 약제를 잘 복용을 해서 조기에 이런 이 분자 유전학적인 결과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장차 약제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만성골성 백혈병에 사용하는 다사티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다사티닙, 슬땡땡땡땡이라고 하는 이 약제는 만성기에는 100mg을 1회 사용하고, 가속기나 급성기에는 140mg을 1회 사용하는데, 대개 만성기에서 사용할 때는 1차 약으로 보험이 되지만 가속기나 급성기에서는 1차 약으로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가속기나 급성기 때에는 대개 이메티닙을 사용하다가 약이 듣지 않거나 또는 약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할 때는 약제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흑막 삼출과 심낭 삼출이 있고, 이럴 경우에 호흡곤란, 기침, 흉통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상이 있고 의심이 갈 때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초음파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또는 약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폐동맥도 고혈압이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역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은 약제를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하거나 비아그라 같은 약제를 사용해서 혈관이 늘어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메티닙에 비해서 부종이나 피부 발진은 조금 덜한 편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역시 이뇨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겠고, 다른 약제에 비해서 백혈구 혈소판 감소되는 것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골수 검사를 해봐서 환자분이 혹시 병이 나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백혈구 혈소판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불내약성으로 다른 약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